오늘 테이저건을 테스트하고 작동 원리를 살펴본 뒤 분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 영상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전기 충격을 맞게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거 미국 영화에서 지겹도록 봤어요. 여자가 길을 걷다 누가 공격하려 하자 가방에서 꺼낸 것으로 범인 팔에 전기 충격을 줘요. 저는 이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전기 충격기를 샀어요. 이 물건은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걸 사는 게 불법이 아닌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 아닌지 정말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기 전에 저는 상파울루 군경과 군대에 이메일로 불법인지 문의했습니다. 군경은 군대에 문의하라 했고 군대는 금지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댓글에 불법이라고 쓰고 싶은 분들 아닙니다. 불법 아닙니다. 사실로 금지된 건 전기 충격 다트를 쏘는 무기예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찰이 많이 사용하는 그 무기요. 이 작은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간단해요. 배터리는 안에 있어 보이지 않고 열 수 없지만 이 선으로 콘센트에 바로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살짝만 당기면 손전등이 켜져요. 앞쪽에 작은 LED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손전등으로도 쓸 수 있어요. LED는 아주 약해요. 이건 우리가 휴대폰에서 쓰는 손전등이랑 비슷해요. 손전등, 총에 달린 손전등, 휴대폰 손전등. 내 생각엔 휴대폰이 이거보다 훨씬 밝은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더 누르면 빨간 불이 켜져요. 그러면 이제 충격을 줄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 이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충격이 나가요. 충격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기 방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충격은 감전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이 장치가 잘 작동하도록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먼저 두 작은 금속판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면 이 금속판 사이로 불꽃이 튑니다. 이 금속판들은 두 개의 뾰족한 끝이 있는데 에너지가 끝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끝이 불꽃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불꽃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불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든 사람은 충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미 도망가거나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거의 소리를 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위협입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를 때 전자적으로 방전시키는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에너지가 끝부분 사이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에너지가 손으로 나갈 수 있어 두 작은 끝이 제때 방전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쪽에 더 큰 두 개의 뿔 모양 끝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건 실제로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것, 즉 도체에 가까이 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에너지는 더 큰 이 끝부분을 통해 나가게 되고 더 이상 깜짝 놀라게 했던 작은 끝부분을 통해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옆면에는 두 개의 금속 테이프가 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누군가 다른 사람 손에서 이걸 빼려고 하면 그걸 잡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 이 기기의 스티커에는 99만 9천 와트라고 적혀 있어요. 댓글에서 멋진 분들이 늘 말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소가 기침해도 그 수치엔 절대 못 미칠 거예요.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집에 있는 샤워기가 정말 강력한 거라 해도 7000와트 정도예요. 이 기계 출력이면 전기차 여러 대 동시 충전 가능합니다. 그런 출력은 없지만 동시에 수천 볼트가 흐르고 있어요. 네, 여기에는 정말 높은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튀어오르려면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공기는 이론적으로 절연체입니다. 에너지가 통과하지 못하게 막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압이 충분히 높으면 에너지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우가 칠 때 번개가 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번개가 공기의 저항을 뚫고 땅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보통 이 저항을 넘으려면 공기 1cm 당 3만 볼트가 필요합니다. 수치는 변동 가능하며 습기가 많으면 전압이 줄지만 평균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거리가 약 9.5mm라면 28,500V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와,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3만 볼트지만
전류가 적어 전자가 적게 통과하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기계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을 죽일 만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해 전에 몇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불꽃이 양초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제 끝나가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네, 아니요. 양초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불꽃은 점화처럼 보이는데 플라즈마로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통과하면 일부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가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생깁니다. 그 기체가 이온화되어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뜨거워지거나 무언가를 켤 수 있어야 합니다. 촛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촛불의 불이 번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번개가 촛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 번개, 플라즈마는 더 쉽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공기에서는 번개가 불 속으로 휘어져 불길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작은 폭발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그렇죠.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있는 그 지역이 엄청 뜨거워지고 일종의 바람 같은 게 불어요. 이건 멀리서도 보여요. 소리를 들으면 뜨거운 공기가 전기 흐름을 쉽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봐요. 뜨거운 공기에서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과연 이 작은 펌프가 될까요? 배터리가 또 다 돼가네요. 이거 배터리가 정말 금방 닳아요. 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작은 펌프라도 켜질지 볼까요? 아무 일도 없네요. 풍선이라도 터질까요? 아까는 번개가 풍선에 다 터졌어요. 다시 해볼게요. 문제는 풍선을 금속 사이에 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종이라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됐어요. 종이에 구멍이 났어요. 번개가 한 경로를 선택해서 그 경로를 따라 종이를 통과하면서 구멍을 냈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종이와 공기는 이론적으로 절연체라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가죽 장갑은 마누알 두 문두에서 감전을 막고 손을 보호하려고 사용해요. 전기가 가죽을 통과할 수 있나요? 쉽게 뚫고 지나가며 타버린 소냄새도 납니다. 장갑 가죽에 구멍이 났어요. 가까이 와서 봐요, 형님. 여기 이 작은 탄 자국이 그거 맞죠? 방금 본 것이 전기 충격기에 큰 변화를 줍니다. 이런 장갑을 껴도 전기 충격기에 보호받지 못하고 옷 위로도 충격이 전달됩니다. 이 정도 전자로 형광등이 켜질까요? 어두운 데서 한번 볼까요? 계란이 이 기계를 견딜 수 있을까요? 봐요, 신기하죠? 계란 끝 뿔 모양 부분으로 전기가 흐르네요. 껍질에 작은 구멍이 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터질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볼 것은 약속하는데 개구리 다리예요. 하지만 이벨에 정말 역겨워요. 왜 불쌍한 개구리 다리를 시험하나요? 개구리 다리에 뭐가 재미있죠? 우리가 1780년 이탈리아 의사 루이지 갈바니의 역사적 실험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개구리 다리를 노쇠 갈고리에 걸어두면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마치 그 동물 안에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정말 신기했죠. 그 당시에는 그가 직접 밝혀낸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전기가 발생한 이유가 노쇠와 철이 접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갈고리들을 걸어두었기 때문이죠. 거기 난간은 철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개구리 다리를 통과하면서 다리가 움직이게 했죠. 이 장치의 역할이 근육에 일종의 혼란을 일으켜서 근육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제어를 잃게 만드는 거라면
아마도 이 개구리 다리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분은 별로지만 해보죠. 이거에서 생선 냄새가 나요. 하나, 둘, 셋, 시작. 갈바니가 실험한 개구리는 더 신선했을 텐데 이 개구리는 어떤가요? 이 개구리는 한 달 전쯤 죽은 것 같고 근육도 거의 남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몸 안의 이 에너지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근육과 뇌, 신경세포 간 소통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저절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에너지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에너지는 이미 근육 안에 있고 그 순간에 사용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여기서 개구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뉴런은 이미 사라졌고 분해됐으며 이 시점엔 근육에도 에너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근육의 에너지라고 말할 때 그건 근육 안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육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죠. 이제 실험은 그만하고 동물을 희생시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기서 감전에 가장 크게 노출된다고 생각하셨죠? 이 기계는 충격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사람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 텔레비전을 열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고 모든 것에 불평하는 정도예요. 제가 뭔가 나사를 안 뺐거나 아니면 이게 분해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이런 일도 있죠. 나사는 스티커 뒤에 있어요. 실수로 전부 열었는데 정말 간단하네요. 여기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네.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붙어 있고 전부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는 콘센트에서 바로 들어오는 110V, 나 220B 전원 입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아주 작은 회로가 있어서 아마 이 전기를 직류로 변환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가 받는 전류이고 더 낮은 전압이에요. 그 다음엔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 3개가 있는데 이 배터리들이 몇 볼트를 저장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 거예요. 3.6V입니다. 이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우리한테 감전되지도 않아요. 에너지가 배터리에서 나와 스위치를 통해 흐릅니다. 손전등을 켜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한 LED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콘이 있는데 이게 빛을 좀 더 퍼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이 에너지가 다른 스위치로 전달됩니다. 이건 스프링 스위치로 초인종 스위치와 더 비슷합니다. 하지만 손을 떼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켜지고 이건 전등 스위치와는 다릅니다. 전등 스위치는 손을 떼도 불이 계속 켜져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건 안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테이저가 계속 켜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기가 검은 상자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닫혀있는 게 안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건지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이걸 한번 열어보죠. 근데 지금은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긴 감전 위험이 적어요. 제가 이미 회로 전기를 방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끝부분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보세요. 이미 쇼트 단락을 내고 있어요. 여기 안에 저장된 에너지예요. 겉껍질을 벗기니 또 다른 껍질이 나왔어요. 여기서 작은 기계 부품 몇 개를 회수했고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장비 작동법도 조금 배웠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는 배터리에서 나와 코일에 도달합니다. 코일은 감긴 전선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코일이 2개일 거예요. 이건 작은 변압기예요. 기능은 전압을 높여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해요. 이후 커패시터 2개가 있어요.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빠르게 저장 방출하는 배터리 종류입니다. 아마도 이 커패시터는 많은 에너지를 모아서 다음 코일로 보내기 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보내고 또 모았다가 보내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코일들은 에너지가 진동하며 켜졌다 꺼져야 작동해요. 이게 커패시터인 게 확실해요. 하나를 분해해보니 안에 큰 알루미늄 판과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커패시터 구조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코일이 있는데 역할은 첫 번째와 비슷할 거예요.
전압을 올려 더 높은 전압을 만드는 거예요. 끝부분에선 높은 전압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다이오드와 펄스 제어 전자회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커패시터는 정확한 순간 방전에 에너지가 코일에 도달할 때 진동하게 합니다. 정확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2개의 코일이 맨 끝에만 있을 수도 있고 2개의 코일이 바로 처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품들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은 이 모든 플라스틱이 부품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절연체 역할을 해서 감전이 이 장치의 전자부품에 직접적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였어요. 이 절연이 없으면 사용자가 감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류가 부품에 흘러서 기기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점 하나는 여러분이 테이저건 같은 충격 무기를 들으면 택택택택택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바로 커패시터가 방전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커패시터가 에너지를 채웠다가 방전하고 또 채웠다가 방전하고 계속 반복하면 에너지가 진동하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동했다가 멈추고 또 작동했다가 멈추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제 충격을 줄 시간인데 그 전에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셨다면 우리가 분해한 기계가 영상 초반 테스트 기계와 같지 않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영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가 이 기계를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은 건 분해하는 것뿐이었고 그동안 다니가 상파울루 시내에 가서 이 다른 기계를 사온 거예요. 참고로 다니가 시내에서 산 기계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산 것보다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겉모습은 거의 똑같고 내부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전기 충격 부분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전기 충격 정말 싫어요. 제가 싫어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 충격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토하는 거예요. 이 2가지는 저한테 정말 안 맞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어려움에 예민하지 않고 겨울에 수영장에도 그냥 뛰어듭니다. 모침대에 눕는 건 괜찮지만 전기 충격은 정말 싫어요. 전혀 재미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행인 건 여기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호돌포가 이걸 보고 충격을 정말 받아보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곧 보시겠지만 호돌포는 스스로 충격을 받기로 했고 저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충격 관련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분해도 해봤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해요. 저는 이것을 야구 배트나 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하니 사람에게 장난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금지된 건 아니지만 아무에게나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죠? 한번 시험해 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것도 추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한번 볼게요. 다리에 테스트용 심박 조율기가 없으니 덜 아플 거예요. 시작해도 될까요? 하세요. 진정하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육이 찌릿하게 느껴졌어요. 종아리 쪽이었고 근육이 바로 수축해 발이 반사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보셨죠? 그리고 아파요. 아프지만 다리는 통증보다 근육 마비감이 더 컸어요. 처음엔 콘센트에 감전된 듯 찌릿했고 이어서 근육이 수축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선 충격이 오고 몸이 잘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스스로 충격을 줬기 때문이야. 됐어. 왜 느꼈을 때 바로 껐어? 그랬다면 계속 유지했겠지. 맞으니까. 맞아, 내 생각엔 그거야. 별로 좋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이렇게 잡으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오, 나 걸을 수 있어. 나 걸을 수 있어. 여기 이 장치의 작동 방식은 번개를 만드는 기계인 테슬라 코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쿠리칩에 있는 한 소년이 만든 정말 큰 테슬라 코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집에 방문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봤죠. 이건 예전 영상이라 요즘처럼 세련되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보실 거예요.